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 실시간 랭킹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오늘도 실검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엑스게이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톤이 홀로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어제 좀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금양이 4695 배터리의 첫 해외 공급 소식에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가 신작은행에 대한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톤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다른 양자암호주들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급등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은 사실 양자암호 관련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 이슈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톤은 사실 기존의 STO 관련주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내일이 토요일이고 표결이 하루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이죠. 그러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현재 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정치와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움직임이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번 그 정권에서도 STO 관련해서 토큰 법제화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 관련한 모멘텀으로 아톤은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모멘텀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왔고 오늘도 시세를 좀 강하게 주고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STO 관련해서 그리고 정부 정책상의 어떤 모멘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 양자 암호까지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탄력 측면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6,000원대 이하에서는 그래도 접근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초반 정도 지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역시나 매매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이는 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오랜만에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실까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좀 거래량이 대량으로 좀 동반이 되면서 시세가 좀 분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은 그래도 일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카카오 그룹주들 대부분이 최근에 정권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시세를 받았던 것도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키 맞추기 측면에서도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X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디아블로 4죠. 디아블로 4 랭킹을 1등하고 있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POE2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POE2에 대한 좀 호평을 많이 남겼고요.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POE 그 패스 오브 엑자일 2라는 글로벌 퍼블리싱은 카카오 게임즈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국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퍼블리싱만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지금은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모멘텀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워낙에 좀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매력도가 있는 측면에 있기는 합니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뭐 새로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역시나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뭐 지금의 어떤 일론 머스크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리 인하도 같이 좀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21%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좀 조정 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때는 분명히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 새롭게 좀 자리 잡는 거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검상위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리포트 종목들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5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테크윙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올해보다 내년에 주목해야 된다는 평가와 함께 메모리 업황 회복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CS윈드는 NH투자증권에서 대형화되는 타워, 높아지는 진입장벽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다울투자증권에서 업황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힘으로라는 리포트가, 삼성전기는 메리트증권에서 올해 잘했습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단기 실적은 아쉽지만 영업이익 성장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가를 보면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는 그동안 좀 전방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많이 좀 주가의 조정이 있었고 실적의 악화도 있어 왔습니다. 좀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2022년부터 거의 2023년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역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상방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근데 이게 올해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다만 올해부터는 조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는 당연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워낙에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IT 쪽들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부터 선제적으로 갖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좋지는 못할 거다라는 것들은 역시 좀 부담 요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주가상으로도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회복이 될 수 있냐, 뭐 신성장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내년부터는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IT 수요도 새롭게 AI 디바이스들이 좀 출시가 되면서 좀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좀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성장 제품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AI 디바이스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율주행 차라던가 MLCC 쪽에서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은 자율주행이 지금 엔비디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율주행 쪽에서는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계속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결국에는 내년도 좀 핵심 어떤 헤드라인 자체는 자율주행이 또 하나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매출도 증가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내년도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좀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이 올해는 최초로 한 1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외형 확장이 진행이 되면서 AI나 그리고 매출 증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고요. 수익성이 확장되는 거를 좀 단계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가도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주가의 하락이 원인이었던 게 수익성이었던 것만큼 수익성 회복이 좀 진행이 되면은 과대 낙폭이 발생했던 부분들은 좀 메워주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기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급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속도가 조금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좀 조정 시에 쉬어갈 때 그럴 때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심인데요. 하나증권에서 국내외 모두 가파른 회복세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해외 매출 확대 전망과 함께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 주셨고요. 최근 신라면 툰바라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신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심이랑 오리온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내외 라면 매출이 그래도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상반기에 국내 라면 매출이 별로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역성장, 한 1% 정도 라면 매출이 국내에서는 역성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이제 성장으로 4분기에는 돌아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 신라면 투움바라고 해서 혹시 드셔보셨나요? 전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매출 성장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라면 투움바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이제 좀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월마트 매대에 좀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월마트 매대에 진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매출 성장에 한 10%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3분기 특히나 좀 부진했던 북미 매출이 이제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주력 법인이 중국과 북미 쪽인데 둘 다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3분기에 보여주다 보니까 좀 주가상으로도 많이 급락이 나왔었고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신라면 투움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복세는 한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좀 일회성 요인들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일회성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4분기에는 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대를 하면서 올라오는 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검 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여전히 변동성이 깊은 시장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매일경제TV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주연 이사님과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감사합니다.